맑은 개울가에서 그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맑은 환경,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숲과 그 자연 속에서 그 뛰놀던 생각이 있죠. 밤에 하늘을 보면 정말 그 후두둑 별이 떨어지는 그런 기억들. 산업혁명 시기에 인류는 이제 화석 연료를 선택했죠. 이제 블랙 라인을 선택한 겁니다, 인류는. 그 결과가 우리는 어떠한 인류에 영향을 줬는지 다 알고 있죠. 정말 그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우리 책임이죠. 누군가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 인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근본적 원인은 해결을 못했죠. 전기차를 만들므로써 또 새로운 CO2를 발생을 하게 되고, 수소 1톤을 만들기 위해서 5톤의 CO2를 발생하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CO2는 캡처해야 지금의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고 인류가 멸망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로우카본은 CO2를 캡처하는 기술로 이러한 문제들을 막고 인류가 새로운 비전을 나가는 그 길에 로우카본이 앞장설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인류라고 해야 할까요?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인류가 가는 길에 이 로우카본이 혁신적 기술로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길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산 공장은 전처리 탈항제인 LCLS와 GTS를 연간 3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생산 공정은 전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 제품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화력발전소와 연간 2만 톤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미 화력발전소에는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인증 절차가 끝나서 모든 선박에 이 기술이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 있더라도 경제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선박에서 사용하는 저유황유를 사용했을 경우, 그 다음에 EGCS, 배가스 생장치를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예 배를 바꿔서 LNG 선으로 바꾸는 경우, 이 세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선주는 이 세 가지, 그동안의 세 가지의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옵션 세 가지와 비교해서 우리 LCLS는 가장 경제적이고 비용 효과적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스크러버를 달 경우에는 약 5,000 TU 선박이 할 경우에는 약 200억 이상의 설치비가 들고 LCLS 기술은 그거 들지가 않죠. 자, 비용 면에서 그렇습니다. 저유황유는 1년 동안 5,000 TU 배를 운항했을 적에 추가적인 저유황의 그 비싼 그 기름 값을 600만 달러 정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LCLS는 100만 달러면 됩니다.
또한 이 LNG 선으로 다시 건조할 경우에는 또 어마막대한 그런 비용이 들게 되죠. 종합해 보면 선주의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우리 LCLS 기술이 가장 선진적이면서도 가장 경제적인 그런 기술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기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비용이며 또 설치하는 방법이 쉽고 지금 당장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건데 답답하네요. 이런 기술을 전 세계로 빨리 알리고 하루빨리 적용해야 할 텐데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처음에는 이제 믿지는 않았어요.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선박 엔진의 이산화황 저감 기술을 우리가 보여주러 갔죠. 데이터가 이제 600ppm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0까지 떨어집니다. SO2 데이터가. 0을 치고 계속 유지를 하니까 연구원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센서가 고장이 났다. 이거 못 믿겠다. 다시 해라. 다시 해서 제품을 넣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죠. 또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다. 다시 넣어라. 그럼 다시 0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실험이 하루에 1,700만 원 주고 했는데 이틀간을 그렇게 안 믿으니까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공식적인 시험 성적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기관들에는 이건 국제회사기구 IMO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케미칼 전문가나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그러니까 외국의 선급에 가서 인증을 받아가면 인증해주겠다. 이런 정서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영국 로이드 선급에서 이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한민국 토종 기술을 영국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요? 우리나라하고 못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선사에서 우리 기술을 썼을 경우에 이런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영국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안타깝고 대한민국이 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간 대한민국도 이런 인증 절차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좀 하고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빨리 어떤 제도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서들이 좀 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 중립 아무리 외쳐도 이런 제반적인 제도적인 부분들이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이제 사장이 되게 되겠죠. 이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 거죠? 정신 차려야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개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증하기가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현장에서 연구에 대한 그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 북경에 이제 연구법인을 세워서 본 제품을 개발하고자 들어가서 약 10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중국에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한번 화력발전소에 이제 실험 진행이 되면 한 6개월 동안은 꼼짝을 못 합니다. 그 발전소에서 엔지니어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되려면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 엔지니어들이 많으니까 20-30명씩 한 번에 들어와서 한 가지씩만 질문하면 하루에 엄청난 시간을 의사소통과 그리고 엔지니어링 하는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기간이 길어지게 되죠. 한 1-2개월은 이해를 해도 6개월은 이건 분명히 바람이 난 거다. 우리 처형들이 이제 가만히 있질 않아서 분명히 중국 처자하고 이제 바람이 났으니까 가봐라. 이제 그걸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걸 듣고 이제 걱정이 돼서 진짜 딴 여자가 살아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건지 진짜 일을 하겠는지 궁금해서 이제 직접 발전소로 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또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게 이제 이 촉매 분사 장치가 이제 유압이 잘못돼서 터져가지고 온몸에 촉매 뒤집어 쓰고 석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전모 쓰고. 근데 정문에 나갔더니 마누라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저를 못 알아보는 거죠. 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불렀는데 새카맣게 돼가지고 저를 못 알아봐요. 여보!
석탄 수입 증가해주고 있습니다. 석탄이 막 수입되는